자, 304페이지 볼게요. 304페이지.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자, 304페이지를 보시면은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항 관계가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합과 일반항 관계는 모든 수열 공통이에요. 등비수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등차수열만 나오는 게 아니고 모든 수열 공통인데, 등차수열은 합이 2차식으로 표현이 되고 등비수열은 마찬가지로 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식의 차이가 있는 거지 이론은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AN은 SN에서 SN-1을 빼준 것이 AN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N은 2보다 크거나 같고 A1은 따로 S1을 통해서 따로 찾아준다 라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이 등비수열에만 한정된 얘기를 하자면 등비수열의 합구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등비수열의 합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1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얘를 R-1분의 A의 R의 N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R-1의 1분의 A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R의 N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와 그 다음에 이 상수항 두 개를 더해줬을 때 합이 정확하게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개수가요. 그래서 합이 0이 나오면 R의 N제곱을 제외시켜 놓고 합이 0이 나오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것만 이제 차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수열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합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항이 루트 3이고 공비가 루트 2-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조금 지저분한 식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합을 구할 수 있거든요. SN은 1-R분의 루트 2 플러스 1이겠죠. 이렇게 1-R분의. 그 다음에 초항이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 2-1에 1 마이너스 루트 2-1에 n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이 식이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이 될 건데, 거기에 1하고 마이너스 여기 붙어 있기 때문에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에 요 놈을 곱한 거잖아요. 루트 3에 루트 2 마이너스 1에 n제곱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자, 공비에 n제곱이 붙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요거의 개수와 요거의 개수의 합은 항상 합이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러면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비수열 한정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calm down. 너 합이 1이다 이야기 알아볼라. 합이 1이다. 너 기하 수업 안 들었지? 여기 기하 들은 사람 누구야? 합이 1이다. 이거 잘 봐. 내가 이렇게 물어보잖아, 이렇게. 그러면 나를 이렇게 그냥 쳐다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쳐다봐야지. 답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뭐예요? 물어본단 말이야. 야,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 합이 0이다, 합이 1이다는 기하에서 내분점을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전혀 기하 배우지 않는 학생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합이 얼마가 나오면 된다? 여기 나오면 된다. 벌써 10,000원이 모였나요? 네. 예? 10,000원. 아, 집에 가서 저기 새벽에 대리기사님 뛰어야겠어요. 벌어야 될 것 같아요. 새벽에 가서 대리기사로 이거 돈 벌어서
돈 벌어서 회식 시켜줘야 될 것 같아. 네. 그럼 또 악순환이겠지? 대리기사를 뛰면 새벽에 잠을 못 잘 것이고, 잠을 못 자면 머리가 또 안 돌아갈 거니까 계산 실수 계속 할 것이고, 그러면 계속 막 회식비는 계속 늘어날 거고, 그럼 난 계속 대리기사 해야 되고, 계속 대리기사 하면은 계속 나는 힘들 거고, 계속 너희들 회식 사주다가 나는, 예? 그냥 얘를 자르는 걸로 마무리를 짓자. 난 대리기사 하기 싫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9번 문제를 보시면, 자, SN이 3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k로 나타내주는 수열이 등비수열이 되게 하고 싶답니다. 쉽잖아요. 왜 쉬워요? 방금 얘기를 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끝이잖아요. 끝. 합이 0이면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9-1번도 SN이 3의 n제곱이고 플러스 3이에요.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야. 아니지. 아니잖아. 합이 뭐가 나와야 되니까? 0이 나와야 되니까. 합이 0이 안 나오잖아.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에요.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원래 뭐냐? 이거여야겠지. 이렇게 나오면 등비수열의 합이 거잖아요. 합이 0이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붙은 거야. 그럼 이 플러스 4가 왜 됐을까? 플러스 4가 왜 됐을까? 플러스 4가 왜 됐을까? 어디서 차이가 났을까? 어디서 차이가 났을까? 이건 똑같아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SN에서 SN-1을 해보세요. 그러면 3의 n제곱 플러스 3에서 3의 n-1제곱 플러스 3을 한 결과나 이거를 tn이라고 놓고 tn에서 tn-1을 빼보세요. 3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3의 n제곱 n-1제곱 마이너스 1을 빼나 결과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 결과 같단 말이에요. 같은 결과 나온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합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거 두 개로 만들어지는 A에는 똑같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 계산하면 이거 없어지고 얘는 3 곱하기 3의 n-1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니까 2 곱하기 3의 n-1제곱 나오지 않겠습니까? 초항이 2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라고 쓰지만 문제는 여기다 1을 딱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나오고 그죠? 얘는 2가 나오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2가 나와서 아, 이 수열의 합이 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6이 나오니까 이거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거랑 다르잖아요. 그럼 뭐만 차이가 있는 거야? 초항이 원래는 2여야 되는데 2가 아니라 얼마다? 6이다. 그 원래 초항은 2여야 되는데 왜 6이 된 거야? 여기 4가 더해졌으니까 6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원래 SN에서 SN-1을 빼줘도 돼. 이렇게 해줘도 돼.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줘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수열의 초항하고 공비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SN이 3의 n제곱에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다면 원래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1을 넣으면 초항이 나와. 2잖아. 그지? 공비는 3이잖아. 그 원래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야. 이걸 AN이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니까 6이 나오니까 A1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의 원래 정상적인 모양을 생각한다면 일반항 그 다음에 초항 찾기가 쉽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했다 손 들어. 이해를 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를 했다. 잘 봐라. 이해를 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뭐야? 그 봐봐. 안 든 사람 3사람이 있잖아. 이해한 거야 못한 거야? 이해한 거야 못한 거야? 제발 제 반응이 이거라니까. 뭘 물어보잖아? 예? 이렇게 한다고.
아이, 좀, 내 말 좀. 그만하자. 어쨌든. 자, 이해를 한 사람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해를 못한 사람은 어떻게 푸시면 돼요? SN에서 SN-1을 빼고 A1은 S1을 통해서 찾으시면 되죠. 네. 가는 길이 다른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랑 이렇게 누가 더 편하냐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선택을 하는 거야. 얘가 편하면 얘를 그냥 쓰세요. 크게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그런데 원래 등비수열의 합이 되려면 합이 얼마야 된다고? 이 개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요. 원래 이걸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얘기하려면 여기 앞에 개수가 1이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서 SN에서 SN-를 한 거나 여기서 n-를 집어넣어서 뺀 거나 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당연히 그걸 빼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나올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1을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올 거니까 초항은 2야. 등비수열에. 공비는 여기 보이잖아요. 그럼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일반항이죠. 이렇게 해서 빼서 얘가 나오나 이렇게 해서 나오나 똑같으니까 이걸 보고 찾자는 거예요. 두 개를 보고 찾은 게 똑같으면 표준화된 걸 보고 얘구나 이렇게 찾고, 이거는 n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성립하는 것이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 1부터 성립한다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1을 넣어서 초항을 찾아주자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SN이 3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4. AN 찾으세요. A1 찾으세요. 자, 정확하게 연습이 되면 원래대로 풀면 40초 걸릴 것이고 제대로 연습이 됐으면 10초가 걸릴 거예요. 30초를 줄일 수 있어요. 에이, 30초 뭐 차이가 있나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런 차이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성적을 이루는 거니까. 자, 지금 다 구했다. 다 구했다고 손 들어보세요. 아직 없어? 자, 지금 다 구했다. 손 들어보세요. 오. 해봐. 틀리면 이게 내는 거야. 진짜요? 빨리. 구했다며. 8 곱하기 3의 n-1제곱. A1은 23.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원래 정상적인 모양은 9 곱하기 3의 n제곱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요거랑 합이 나와야 되니까 원래는 이게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초항이거든요. 여기다 1을 넣으면 초항이잖아요. 초항이 얼마예요? 0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초항은 이걸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걸로 구하는 거죠. 얼마예요? 이건 맞죠. 네, 이건 맞았지만 이거 틀렸다. 불안하지. 내가 맨날 그런 느낌으로 수업을 해요. 역지사지의 마음을 잘 기억하도록 해. 자,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자, 29-1번이나 29-2번 뭐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29-2번 한번 볼까요? 자, 29-2번을 봤더니 SN이 10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00이네요. 이건 첫 장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개수의 합이 0이니까. 네. 그래서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면 공비는 10일 거고 초항은 1을 집어넣은 거겠죠.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뭐 나오겠죠? 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9-3번 보세요. B 바로 나와요. B.
B 마이너스 1. A는 공비가 3이라고 돼 있으니까 A는 3. 예, 끝났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정석으로, 그러니까 정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사실 원래 목적이에요. 하지만 정석적인 방법으로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요령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요령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한 결과인 거야, 원래는. 근데 너희들이 여기 와서 나한테 얻어가는 거는 그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들을 배우는 건데,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름길을 배우는 건 좋아요. 하지만 지름길은 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당장에 시험을 보는 건 지름길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름길을 갈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스스로 지름길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선생님이 알려주는 걸 달달달달 외워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럼 등비수열의 합을 구해봤더니 등비수열 합구조를 봤더니 합이 정확하게 0이 되는 거구나. 그럼 이걸 이용해서 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뭐만 봐요? 결과만 봐요. 결과만 보고 그 결과만 외운단 말이에요. 이건 그거래 라고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시험 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선생님 그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기억으로 풀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 계속 조금씩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임군, 어떻게 해야 돼? 기억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시험 전날인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계산해? 아니, 한번 선생님이 했던 과정을 한 번만 다시 해보면 다시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조악해가지고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뭔가 자극이 크잖아요? 그럼 기억이 확 나요. 이게 기억 곡선이야. 근데 자극이 작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수학이 자극이 큽니까? 아니죠. 미미해요. 예? 아주 미약하죠. 그럼 자극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이 기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큰 자극을 줘야지. 큰 자극은 누군가 먹여주는 게 자극이 커요? 자기가 먹는 게 자극이 커요? 자기가 먹는 게 자극이 큰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해봐야 이렇게 되는 거고, 한 번 더 해봐야 이렇게 돼서 처음 이렇게 큰 자극을 받았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반복 학습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이런 거야. 처음에 나한테 들은 이 지식들은 기억 곡선이 아주 진짜 미약해요. 거의 없다시피 해. 하지만 이거를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는 너희들 노력에 달린 거예요. 이 노력을 내가 대신 해줄 수가 있느냐? 없어요. 내가 대신 해줄 수가 있다면 여기서 배울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은. 사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옛날에 공부하던 거와 지금 공부하던 거의 큰 차이는 뭐냐면, 옛날에는 암기력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 중요하게 여겼냐면 중요해. 진짜 중요했어. 왜냐? 우리 때는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정말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거야. 왜?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휴대폰이 없으면 집 전화번호 외워야 되고요. 가장 자주 쓰는 친구들 번호 외워야 돼요. 그 번호를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혼을 하느냐 못 하느냐도 결정이 되는 거야. 왜? 내가 누군가 정말 천국 같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여학생을 만나러 갔는데 전화번호를 까먹었어. 돛됐다 하고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 끝난 거야.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럼 기억력을 되게 중요시하던 시대에서 바뀌었잖아요. 왜?
이제는 모든 게 검색이 다 가능하잖아요. 기억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든 찾으면 돼요. 기억을 못한다. 내 핸드폰이 없어졌다. 클라우드 들어가 보면 돼요. 다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과정을 좀 더 중시하는 어떤 이 교육의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기억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되돌려서 보고 다시 한번 과정을 밟아보고 하면 훨씬 더 공부가 좋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미는 없겠지만요. 자, 305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등비수열의 합의 도형의 활용이고요. 뒤에 가면 실생활의 활용인데요. 자,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지수에서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에서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정하게 증가. 일정하게 증가. 그 다음에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들. 자, 이거를 표현할 때 등비수열이 아주 합리적인 해결책인 거죠. 자, 등비수열. 그래서 곱하기 R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R을 해준다. 그럼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것은 뭐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공비를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 4등분 한 다음에 한 조각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4등분 한 다음에 한 조각을 버렸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회 시행했을 때 1회 시행했을 때 전체의 4분의 1을 버리는 거야. 그럼 얼만큼이 남아요? 4분의 3이 남죠. 그럼 1회 시행하면 남는 양은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넓이가 얼마예요? 첫 번째 넓이가 얼마예요? 16이죠? 그죠? 16이에요. 이게 그냥 원래 처음에 있었던 넓이인데 1회 시행을 해요. 1회 시행을 하면 얼마가 남는다고? 16에 4분의 3이 남는다고요. 그럼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되죠. 16 곱하기 4분의 3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2회 시행을 하면 16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을 하면 되는 거고요. 땡땡땡땡땡. 자, 지금 보시면은 1회 시행부터 10회 시행까지 버린 조각들의 넓이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버린 조각들의 넓이 합을 구하는 것은 버린 조각들, 그럼 전체에서 남은 조각을 빼면 버린 조각들의 합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은 조각이 뭐예요? 16에 4분의 3의 10제곱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10회 시행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전체 얼마에서 16에서 1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에 1-4분의 3의 10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1번을 보시면 첫 번째에 반지름이 1이 원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에는 원이 하나 더하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에는 원이 하나 더하기 두 개 더하기 2의 제곱계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처음 이 시행을 10회 반복했을 때 처음의 원을 포함해서 그려진 모든 원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10회 시행을 했잖아요. 10회 시행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첫 번째 1회 시행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2회 시행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3회 시행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10회 시행을 하면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자, 10회 시행을 하면 어디까지? 2의 10제곱까지 더해주시면 되죠. 자, 2의 10제곱까지 합도 아주 빠르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따라해보세요. 손을 앞에다 그려보세요. 이렇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큰 자극을 주기 위함이야. 자, 이렇게 여기다가 딱 손을 딱 대보세요. 딱 대보시고, 자, 기압 2번 넣습니다. 헛헛. 자, 뭐예요? 여기 뭐 있는 거야? 2의 11제곱이 있겠죠? 빼기 1 이렇게. 답이잖아요. 다시 어떻게 하라고? 헛헛 이렇게 2의 1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리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원리는. 일단 자극이 필요해. 너희들은 지금 너무 자극에 무미건조해, 지금. 자. 자,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자, 손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합니다. 어떻게? 훗! 이렇게. 그러면 2의 24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괜찮죠? 네. 물어봐야지. 3도 돼요? 물어봐야지, 이렇게. 3의 세제곱 더하기 3의 4제곱 더하기 땡땡땡땡땡 3의 32제곱. 자, 손을 앞으로 뻗어보세요. 안 뻗은 사람 있다. 훗! 3의 33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 대신에 요거는 앞에 3 빼기 1분의 1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여기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2 빼기 1분의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할 수 있겠죠? 뭐야?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자, 이거 해보세요. 자, 손을 앞으로. 안 한 사람 있어요? 안 한 사람 저기 벌금 낼 거야. 안 한 사람 벌금 1,000원씩 걷어가지고 회식비에 보탤 거예요. 자, 앞에다 손을 흘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합니다. 이제 내가 안 할 거예요. 자, 시작. 네, 잘했어요. 네. 4의 13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근데 여기는 뭘 해줘야 돼요, 앞에? 네, 3분의 1 해주셔야 돼요. 4 빼기 1분의 1. 아,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자, 뒤에 문제들은 등비수열의 일반항하고요.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푸는 실생활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실생활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가 뭐 미리 얘기해줘봤자 소용이 없죠. 자, 뒤에 원리합계 1이 있고요. 원리합계 2가 있는데요. 사실 원래 원리합계는 되게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은행에 옛날에는, 이거 좀 옛날 얘기긴 한데 1970년대 이때는 은행 이율이 막 10% 이렇게 됐어요. 10%. 지금 은행 이율이 몇 프로인지 압니까? 1년 동안 내가 돈을 맡기면 몇 퍼센트 이자 주는지 알아요? 네? 2% 주면 그냥 일반적으로 주는 거예요. 정기예금이에요. 네. 2% 중에 16.8%인가는 이자의 세금으로 떼어가요. 16점. 그러면 내가 받는 이자의 20%는 세금으로 국고로 환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 1억을 넣어놨어.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얼마가 붙어? 상상도 안 해봤겠지만 1억을 넣어놨다. 200만 원이 붙어요. 근데 그 200만 원의 20%를 가져가요. 40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16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몇 퍼센트를 받았다고? 10%. 많은 경우는 20%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금 적금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돈을 모아도 집값 올라가는 것보다 더 빨리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월급을 모으면 집을 살 수가 있었던 세상이었어요. 지금은 월급을 모아서 월급이 늘어나는 비율보다 집값이 상승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여기 옆에 우리 신재용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이 동네에 집을 사실 수 있었으나 전세로 사시다가 뭐 집은 전세로 계속 살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전세로 사셨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는 정도의 가격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 지역은 또 더더욱 그래요. 옛날에 여기는
옛날에 선생님이 언제인가요? 23년 전에 명일역에 온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왜 고1 때죠? 23년인데? 23년 전이면 고2 때예요. 18살이니까요. 네. 진짜 많이 먹었다. 나이. 18살 때 왜 명일역에 왔냐면 명일여고 다니는 여학생하고 소개팅을 하러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명일역에 그 어떤 커피숍에 와가지고 소개팅을 했어요. 소개팅. 상상이 안 되죠? 나도 상상이 안 돼요. 선생님은 저쪽에 광남고 다니는 학생이었고요. 친구가 명일여고 다니는 여학생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길래 부푼 기대를 안고 왔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잘 안 맞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커피나 한 잔 딱 먹고 다시 돌아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동네에 아파트가 거의 없었어요. 그 딱 있었던 아파트가 뭐냐면 저기 옆에 주공 아파트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여기 옆에 주공 아파트인가 저기 옆에 이마트 맞은편에 되게 큰 단지로 3층짜리인가 4층짜리 없나? 없어졌나 그것도? 아닌데? 아파트는 아니고 그 약간 연립주택 같은 그런 이마트 아니 여기가 이마트면 여기 제 아파트예요? 진짜예요? 여기서 5발자국 거리인데 한 번쯤은 좀 가보셨어야 되는데. 아니 누구 발자국이 그렇게 커요? 5발자국이라니? 난 5발자국 해봤자 여기밖에 안 되는데 5발자국이라니? 여기 아파트라고? 몇 층짜리 아파트인데?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럼 여기 말고 여기 거기도 처음부터 같은 아파트인데요? 같은 아파트예요 여기가? 이거 엄청 낮은 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몇 층이야? 그래 그 5층짜리 있어요. 내 눈이 늙은 게 아니야. 여기 있어요. 그것만 있었어요. 그것만 23년 전이니까 아마 그랬겠죠. 명일역이 아닌데 명일역에 갔다가 친구를 만나러 고덕역에 왔어요. 고덕역에 와서 사실은 이제 고덕역에 한두 번 왔어요. 왜 한두 번 왔냐면 고덕역에 도서관이 있어요. 있나요 아직도? 광진정보 도서관은 없을 시기거든요. 예. 그래서 고덕역에 도서관을 왔어요. 그래서 고덕역에 도서관을 왔기 때문에 여기 오면 딱 하나 있는 게 그거야. 주양 쇼핑. 지금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주양 쇼핑하면 진짜 그냥 으리으리한 그 쇼핑 타운이었단 말이죠. 예, 완전 활성화 잘 된. 근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고요. 그만큼 지금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있는 게 없어요. 이마트 당연히 없었죠. 이마트. 97년 IMF거든요. 98년 IMF예요.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네? 뭐가 있었어요? 이거 다시 있지 않았어요? 다시 있지 않았어요? 아직 여기는 그냥 아마 진짜 밭이었을걸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땐 그러지 않았을까, 여기? 아무것도 없었을 텐데?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경희대 병원 있고, 여기 뭐 아이파크 있고, 뭐 있고, 이게 다 신축이잖아요. 이게 20년 이내에 다 지어진 거잖아요. 한영곤 있었어요. 맞아요. 한영곤 있었어요. 한영고 옆에 뭐가 있었겠어? 밭이 있었겠지.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다음에 여기 뭐 아무것도 없었죠. 광문고 있었어. 광문고. 광문고는 선생님 기억이 나는 게 선생님이 대학생 때인가 여기 학원에 알바를 하러 온 적이 있어요. 이 동네 학원이요. 이 동네 학원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한터 학원이라고. 알아요? 네. 한터 학원에 알바를 하러 온 적이 있어요. 약간 그 문제풀이 해주는 그 알바. 그 학생이 여기 한 명은 한영고를 갔고 한 명은 광문고를 갔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뭐 어찌됐건 간에. 너무 옛날 얘기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23년 전에 뭘 했다고요? 뭘 했다고? 명일여고 여학생과 소개팅을 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집값이 진짜 미친 듯이 이럴 있을 거야, 아마. 그때는 진짜 막 5천만 원이면 사던 집이 지금은 아마 한 5억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10배. 근데 20년 만에 10배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는 원리합계가 중요했어요. 왜? 내가 매달 모으는 적금, 그 다음에 뭐 돈을 모아가지고 넣어놓는 예금 이런 거 되게 중요했단 말이죠. 왜냐? 이런 것들만 모아도 충분히 집을 사고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어떤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히 그냥 집어넣는 것은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실예로 들자면 선생님이 기업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에 통장에 돈을 한 1,500만 원 정도를 넣어놓고 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금 결산 이자에서 딱 나온 거예요. 이자가 6개월마다 한 번씩 이자가 나와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나온 이자를 딱 봤더니 2,300원인 거야. 아니 내가 1,500만 원을 넣었는데 2,300만 원 이자. 원래 자유 입출금 통장은 거의 이자가 0.1%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1,5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자가 2,300원이면 이거는 뭐 그냥 뭐 넣어놓으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그걸 빼가지고 그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에 갖다 몰빵을 한 거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4,500만 원이 된 거고. 놀라운 성공 사례입니다. 무려 3배가 뛰었어요. 그게 1,500만 원이 아니라 1억 5천이었다면 나는 지금 너희들 앞에 있지 않았겠죠.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잘 하지 않는데 문제는 광문고는 가르쳤어요. 작년에. 명일여고는 안 했고요. 배재고도 안 했어요. 한영고는 몰라요. 어떻게 알죠? 뭐야? 그렇습니다. 선사고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너가 처음이야. 너는 선사고 학생 중에 나에게 교육받는 첫 번째 학생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하시고 넘어가실게요. 그러니까 해라 말아라, 숙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뭐라고 써야 돼? 또 욕 썼지? 아까 얘 노트 봤더니 구주 입에 시발이라고 써 있어요. 가지고 아니 굳이 입에 보면 그럼 내가 가르치는데 그럼 나보고 시발이라고 한 건가? 학원을 시발이라고 한 건가? 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잘해줘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다그쳐야 되나? 이게 고민이 많아요, 지금. 자, 328페이지 볼게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웃고 넘기면 됩니다. 사실 이것까지밖에 못 봤어요. 구주, 입에 이것까지밖에 못 봤어. 그러니까 뒤는 뭔지 몰라. CR도 안 먹혀. 뭐 이렇게 온 걸 수도 있고. 구주입에 시바?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게? 구주입의 어떤 그 중요한 핵심, 키, 시를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해서 구주입에 시, 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개소리죠? 자, 어찌됐건 간에 다음 내용으로 갑시다. 328페이지에는 이제 우리가 쓰는 기호가 하나 나오는데요. 합의 기호,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그리스어의 S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S 대문자를 따서 만든 거고요. 더하다. 썸. 네, 썸에 뭐야? 그 얼굴은 뭐야? 수업 듣고 있는 표정이요. 어? 수업 듣고 있는 표정. 그 썸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는 건 아니고? 자, 썸 이거죠. 써놔야겠다. 자, 이거를 이제 대문자로 바꾸면 이제 그리스어 대문자로 바꾸면 저런 기호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문자는 이겁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쓸 거니까 6을 거꾸로 쓰시면 됩니다. 똑같이 불러요. 시그마, 시그마. 똑같이 불러요. 6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라고요. 6을 거꾸로 쓰라고요. 거꾸로. 그 6을 거꾸로 쓰면 굳이 그럼 9라고 얘기하지. 무슨 거꾸로 쓴다고. 막 6을 거꾸로 써주세요. 이렇게. 알겠죠? 예. 이렇게 쓴 거하고 이렇게 쓴 거하고 느낌이 달라요. 알겠죠? 예. 아직도 감마를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느낌이 달라 이거. 알겠죠? 봐봐. 이 글씨체만 봐도 딱 봐도 얘는 제대로 쓴 거고 얘는 거꾸로 쓴 거야. 아무리 흉내내도 비슷하네. 아 그래도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쓸 수밖에 없어. 어쨌든 간에. 자 이거는 뭐 해라 라는 기호냐면 더해라 라는 기호입니다. 자, 더해라. 자, 더해라 라는 기호고요. 자, 더해라 라는 기호를 어떻게 쓸 거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를 A4를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그마 A N을 더해라 라고 쓰는데 여기 밑에다가는 시작 번호, 여기 위에다가는 끝 번호를 씁니다. 그러면 다 쓰지 않아도 되겠죠? 줄여서 쓰기 위해서. 그래서 N은 1부터 13까지 더해라 라는 기호로 이렇게 줄여서 쓴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런 거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땡땡땡땡땡 29까지 더해라 라고 했다면 시그마 n은 1부터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째 항이죠? 몇 번째 항이죠? 15번째 항이니까 15를 여기다 갖다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일반항을 구해주면 an이 뭡니까? 2n-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2n-1을 갖다가 써주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을 넣으면 1이 나오고 그 다음 수인 2를 넣으면 3이 나오고 3을 넣으면 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차근차근 더해줘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자 조금 더 이제 이 합에 대한 기호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쓰기 위해서 이런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한테 SN이라고 하면 A1부터 시작해서 AN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차근차근.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A2N 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그 다음에 A8 더하기 땡땡땡 A2N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호를 이용해서 써보세요. 뭐라고 써야 되나요? 뭐라고 써야 돼? 싸늘하다. 뭐라고 써야 돼요? SEN 뭐 응이야 틀렸지. 네. 왜? SEN은 무슨 뜻이에요? SEN은 SN에 약속을 했었잖아. 어떤 약속을 했었지? SN은 뭐다? 쳐다보지만 말고 대답 좀 해주세요. 보통 지금 이 반의 대부분 분위기는 뭐냐면 쳐다보잖아. 이거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쳐다본다고.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하라고. 대답을 안 해도 되는 상황과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은 머리가 돌아가는 속도가 달라요. 머리를 빨리빨리 돌려야 돼.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압박감을 가지고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거지 나를 쳐다보라고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자, SN의 의미가 뭐냐면 1부터 N까지 이 번호까지
다 더해라예요. 1부터 이 번호까지 다 더해라. 그럼 SEN은 뭡니까? SEN은 A1, A2, A3, 땡땡땡, AN 넘어서 AN 플러스 1, 땡땡땡, AEN 마이너스 1, AEN까지 다 더하라는 거예요. 다 더해야 SEN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SEN은 짝수만 더해라 이게 아니에요. EN까지 전부 다 더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호의 한계를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 시그마를 쓰는 의미가 있으니까. 시그마는 왜 쓰는 거야? 이게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는 A에 선생님 여기가 EN인데 여기다 N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N인데 N은 1부터 N까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K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EK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넣으면 A2가 나오고 2를 넣으면 A4가 나오고 N을 넣으면 AEN이 나오니까 이런 기호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 기호 없이 말을 하려면 되게 많은 말이 필요하거든요. A1부터 AEN까지 합 중에서 짝수인 항들의 합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한 줄의 표현을 문자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n이 들어갈 일이 꽤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 n을 중복해서 쓰는 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다가는 k로 바꾸어서 씁니다. 물론 여기가 k가 아닌 다른 문자가 돼도 상관없어요. 뭐 a가 돼도 되고 t가 돼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 l이 돼도 되고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는 k라고 쓰시고 k라는 문자가 겹치면 다른 문자로 바꿔서 씁니다. 뭐 K 다음에 뭐 L, M, N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자 K까지를 더해라. K까지를 더해라.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1항부터 몇 항까지? K항까지를 쫙 다 더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그마라고 하는 이 기호는 일단 기존에 표현할 수 없었던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쉴게요.